올해로 25살이 된 명훈 씨와 21살의 미영 씨. 꽃다운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은 7개월 전 한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셋이 된 만큼 더 커졌을 이 가족의 행복은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일 갈 때 오늘 수고하고 와요. 끝나고 오늘 수고했어요. 이런단 말이지. 아빠가 이거 엄마 사줘야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고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남편 명훈 씨는 그날도 돈 많이 벌어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났는데 의식이 아예 없다. 전 정말 아예 안 믿었어요. 갈비뼈 10개 다 부러지고 여기 다 파열되고 뇌출혈 왔는데 제가 CT 촬영을 봤어요. 다 그냥 피로 차가지고 흰색이 돼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당시엔 새벽 시간이라 신호등은 황색 전멸 상태였는데요. 근처에 있는 CCTV에 그날의 사고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명훈 씨의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맞은편에서 오던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순간 불꽃이 튈 만큼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 현장. 그런데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들었을 때 아내 미영 씨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19살 무면허 학생들이 운전했다.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총 4명이 타 있었다고. 운전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의 정량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어머님 소유의 차량이고요. 그 어머님이 잠이 들었을 때 집에서 몰래 차 키를 가져다가 운전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친구 3명을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정량. 당시 충격은 명훈 씨가 탔던 오토바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어느 정도? 심하죠. 그러니까 거의 쉽게 가면 완파죠.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이 사고가 난 뒤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명훈 씨의 지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바로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지 남자친구한테 먼저 신고를 한 거죠. CCTV에 찍힌 사고 직후의 장면입니다. 명훈 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지만 무려 1분 30초가 지나서야 차에서 내린 정량 일행이 명훈 씨에게 다가가는가 싶더니 이내 발길을 돌리는데요. 잠시 후 뒤따라온 정량의 또 다른 일행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이들 중 누구도 119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지점을 지나던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명훈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심각하게는 보였습니다. 중증 이제 이상으로 판단할 정도. 환자분을 옮기는 과정에 이제 맥박이 좀 이제 처지는 게 저희가 목격이 됐고요. 그래서 환자를 싣고 이제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가 온 거죠.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과 혈흉,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가슴 안쪽엔 많은 피가 고였던 겁니다. 갈비뼈 쪽이 완전 많이 깨져서 이게 장기 쪽까지 손상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있었다고. 이제 겨우 7개월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떠나는 아빠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유 나 불쌍해 어떡해. 아유 나이가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25살 명훈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한 줌의 죄가 돼버렸습니다. 잘 가. 조심히 가. 일어나서. 그런데 명훈 씨가 사망한 뒤 예상치 못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친구 되는 애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사람이 죽은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친구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무면허인 거 그 잘못밖에 없다. 그 순간이었으면 그 누가 운전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거라고. 운전자 정량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자신들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먼저 직진 차량을 한 대 보낸 뒤 좌회전을 했는데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잘못이지만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에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운전자 정량에게 명훈 씨의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SNS에 왜 올렸어 그걸? 이걸 표 올는데 왜 그렇게 유족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는 정량. 그런데 우연히 정량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는 유족들은 또 한 번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량과 그날 차에 동승했던 친구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때문입니다. 조롱과 욕설이 섞인 이들의 대화에서 진지한 반성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돼서 지인분들도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와서는 죄송하다 다 해놓고 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차량에 탔던 학생들의 부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했어요. 사과는 따로 하셨나요? 저희는 다녀왔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쪽하고 합의를 잘 하고 얘가 합의가 안 돼서 구속되는 거고 다 그런 것만 남았는데 거기서 다 끝나면 됐지 뭐 자꾸 건드려가지고 뭔 방송이 필요하냐고 이게 취재가 필요하냐고요 이게. 더 이상의 얘기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면허도 없으면서 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걸까요? 차 가지고 나가셨던 거는 왜 나가셨던 거예요? 그냥 차 연습을 하려고 갔지. 그냥 운전을 그러면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그 전에 원래는 면허 있는 친구한테 몇 번 배우고 총 해서 3-4번? 오토바이가 오는 거를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오토바이가 바로 앞에 와서 바꿔주는 거예요. 정량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 마주오는 직진 차량을 먼저 보냈을 만큼 전방을 잘 살핀 뒤 출발했다는 건데요. 좌회전 깜빡이는 켜셨나요? 네, 그랬어요. 직진 차량이 있을 때는 오토바이가 안 보였거든요.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낼 때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30초 전부터 교차로엔 어떤 차량도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명훈 씨의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영상 분석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속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프레임당 0.1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그 총 길이를 몇 프레임 안에 지나갔는지를 환산하게 되면은 속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CCTV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걸린 시간과 횡단보도의 실제 거리를 계산해 사고 당시 속도를 유추해봤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약 50에서 60 정도의 사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5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좌회전을 하기 전 방향 지시등을 켰다던 정량의 주장도 영상을 통해 확인해봤지만 정량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좌회전하고 있는 여러 차량들의 샘플을 확인해 본 결과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킨 차량들은 라이트 패턴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깜빡임 현상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몬 차량에서는 그러한 빛의 번짐, 깜빡임 현상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밝은 차량의 불빛에 전문가는 주목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라이트 패턴과 달리 2배에서 3배 이상의 큰 라이트 광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광원을 이룬 사고 차량의 불빛은 작은 2개의 광원을 가진 다른 차량의 불빛과는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상향등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렬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황색 전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방향의 오토바이가 먼저 가는 게 원칙이라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고 자체가 후순위 차가 먼저 가버린 거죠.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운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모의 주행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운전 경력이 없는 일명 장롱 면허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방향 지시등을 켜는 등 교통 법규를 잘 지켰지만 아니야.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 상식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시종일관, 정면만 응시한 채 주행을 합니다. 진행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사고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까지 내고 마는데요. 브레이크랑 엑셀 어떻게 밟았는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밟았어요? 양쪽에 하나씩. 그 직진은 편한데 옆으로 좀 옮겨야 할 때나 갑자기 아이들 튀어나오고 할 때 좀 놀랐고 신호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당황했어요.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만 보게 돼가지고 뒤에 볼 시간이 없어요. 반면 경력 운전자의 경우 앞선 두 운전자가 모두 사고를 낸 돌발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운전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보이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전방에 굉장히 좁은 그 영역만을 주시하는 그런 이제 시야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경력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굉장히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후방까지도 좀 더 자주 확인하는 이제 그런 행동 특성들을 보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족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없이 도로 위를 달렸을 명훈 씨.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자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2시쯤 퇴근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 더 타고 퇴근해야지 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봤자 몇천 원이거든요. 2~3천 원인데 그거 하나 더 벌겠다고 갔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들 태민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며 새벽까지 도로 위를 달렸던 남편. 그를 보내고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살아가야 할 날이 아내 미영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항상 같이 놀아줬어요. 애기랑 그냥 놀아주다가 혼자 가고 애기도 아직 200일도 안 됐는데 아빠 없이 그 빈자리 내가 다 채워줘야 되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던 25살 명훈 씨의 꿈을 부숴버린 건 차가 아니라 달리는 흉기였습니다. 그 위험한 질주를 옆에서 방관하고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못한 이들이 지금 명훈 씨의 죽음 앞에서 해야 하는 건 변명과 책임 전가가 아닌 뼈아픈 반성과 진심 어린 후회여야 합니다.